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먹는 삼겹살. 쌈도 싸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쌈 채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희 씨. 맛있어. 먹어. 식성이 좋아 보입니다. 식사 후 지인이 사온 간식까지 야무지게 먹는 그녀.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는데 손이 가네요. 평소 칼로리가 없는 제로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경희 씨. 달지 않은 바게트도 좋아합니다. 여기 당뇨 합병증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당뇨 진단 3년 차이자 올해 50세 고경희 주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둘러 혈당 체크를 한다는데요. 최근 들어 혈당이 치솟으면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희 씨의 공복 혈당 수치는 무려 206. 평소에는 200 나오고 어떨 때는 300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했지만은 경희 씨는 결국 1년 만에 인슐린을 처방받았습니다. 주사기 통증보다 두려운 건 언제 올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공포. 식구들이 이제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당뇨가 없는데 왜 너만 있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 인슐린 맞는 거 보니까 울더라고요. 경희 씨의 당화 혈색소는 11%, 8%만 넘어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당화 혈색소는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는데요. 그녀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당시 갱년기 증상이 유독 심했다는 경희 씨. 여성의 경우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당뇨병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단. 배고파. 그런데 당뇨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기에는 삼겹살은 조금 과해 보이는데요.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굽습니다. 고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요. 하루에 한 번은 챙겨 먹는다는 고기류. 그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아니요. 네, 뭐야? 맛있는 거 사왔어. 와. 그래. 언니 건강은 괜찮아? 나는 그냥 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먹는 삼겹살. 쌈도 싸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쌈 채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희 씨. 맛있어. 먹어. 식성이 좋아 보입니다. 식사 후 지인이 사온 간식까지 야무지게 먹는 그녀.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는데 손이 가네요. 평소 칼로리가 없는 제로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경희 씨. 달지 않은 바게트도 좋아합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심층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이소영 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먼저 경희 씨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화면을 보는 이소영 전문의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급격히 얼어붙은 진료실 분위기. 그 고경희 님이 식사하시는 걸 자료를 봤어요. 근데 많이 심각하세요.
기름기가 많이 포함된 그런 이제 삼겹살을 드시는데 옆에 있는 채소는 전혀 드시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간식 개념으로 바게트와 거기다 콜라,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라서 당뇨 환자분한테는 독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로 콜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 콜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으면 달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설탕은 안 들었지만 인공 감미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절대 조절할 수가 없고요. 이제 당뇨 3, 4년밖에 안 되셨는데 금방 합병증 생기실 수 있어요. 지금 당뇨 3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인슐린하고 경구약을 쓰는데도 뭐 식전 혈당도 200이 넘고 식후 혈당은 400이 넘어서 곧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데 그 고경희님 자체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경희 씨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들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 지수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속도를 비교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쌀밥보다는 그 바게트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93이나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70 이상인 경우에 높은 당 지수를 가진다고 하고 55 이하면은 이제 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쌀밥보다도 더 높은 93이라는 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당뇨 환자분한테는 꼭 피해야 될 음식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죠. 촬영 당시 피곤함을 호소하던 경희 씨.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체에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저혈당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혈당이 이제 유발이 되게 되면 자체 내에서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 같은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뭐 당분이 높은 과일 주스라든가 아니면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혈당 롤링 현상이라고 하죠. 포도당을 합성하는 간에서 포도당이 과다 합성되거나 적게 합성이 되면은 평소 완만하게 조절되면 혈당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데요. 혈당 롤링 현상을 겪으며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가는 경희 씨. 경희 씨의 일상이 몹시 위태로워 보입니다. 당뇨는 오래되고 대중화된 질병인 만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많군요. 요즘 제로 음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체중을 줄이고 당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음료로도 많이 찾는다는 제로 음료. 정말 당뇨 환자가 마음 놓고 마셔도 되는 걸까요? 제로 탄산 음료는 당뇨병과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맞습니다에서 아닙니다로 1년 만에 답변을 번복했는데요. 심평원은 제로 탄산 음료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가 일부 연구 결과에서 당뇨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돼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제로 음료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심평원은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죠.